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인을 살해하던 남자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GCL이라고 이제 게임 이제 스토리 리뷰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라스 퍼머스라는 게임을 보는데 와 내가 감탄해가지고 와 진짜 내가 게임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많이 못하지만 야 이제 게임이 이 정도 경지까지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물론 이제 예전 게임들의 스토리가 정말 웬만한 진짜 좋은 소설책 하나 읽은 것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했거든. 그 예전에 90년대는 그런 감성이었어. 이게 퍼포먼스로 승부가 안 되잖아요. 컴퓨터들이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되니까 와 양쪽에서 너무 완벽한 게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보면서 와 기깔 난다 이러면서 내가 봤거든. 감탄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다크 판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비튼 거지. 왜냐면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람들은 꽃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부정적이거나 약간 다크한 거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쪽에서 케이트 모스가 전설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퇴폐미? 약간 그 퇴폐적인 담배 피고 이렇게 CK 광고에서 담배 피고 이렇게 하면서 퇴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어필이 된 케이스거든. 그 특유의 그 몽환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먹혔었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마크 제이콥스가 이제 그런지룩이란 걸 만드는데 먼지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되게 오래된 그런 옷이나 이런 거에서 미학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게 트렌드죠. 막 그리고 아재 패션에서 영감받은 고프코어 같은 경우도 오클리라든지 발렌시아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계속 밀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좀 다른 질문을 던진다니까. 르메르나 이런 브랜드에서도 발렌시아가나 르메르에서는 예전에는 전문적인 모델이 패션쇼에 쓰거나 화보로 찍었다면 요즘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핏에서 나오는 또 아름다움을 또 많이 연출을 하더라고. 거기서 오는 또 특유의 분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확실히 저 디자이너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확실히 새롭고 낯선데 보다 보면 괜찮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깊이감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아재 패션에서 아름다움을 끌어오듯이 게임 쪽에서도 이 다크한 면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임 쪽은 영화 연출을 많이 공부를 해서 영화 연출에서도 그 사람들은 요즘 영화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화 연출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과거에 그 되게 여러 이제 주목을 받는 영화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라시오몽이나 뭐 이런 영화부터 해가지고 막 꼽는 영화들 있잖아. 딱 어떤 영화 막 수라설이 이런 영화에서도 막 그런 연출 부분을 킬빌에서 따라하고 막 그랬잖아. 수라설이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그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하녀 같은 영화도 되게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기술력은 지금 훨씬 발전했지만 그런 어떤 고전적인 영화에서 주는 인간 본연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출력에서 오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계속 답습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쪽에서 극단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면 항상 짜릿짜릿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좀 이상한데 게임만이 이런 느낌을 또 제대로 살려줄 수 있을 법한 장르거든 이게. 그래서 요새 다크 판타즘을 제가 게임할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그런 리뷰하는 거를 종종 이렇게 코딩에다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봐요. 근데 너무 감탄하면서 박수치면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물론 이거 진짜 리뷰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은 멋진 게 진짜 많구나 하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엄청나게 잘할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요리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슐랭 3스타 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신라호텔 나는 신라호텔이랑 그 두 개 예전에 두 개였던 거 가봤는데 신라호텔이 더 좋긴 했었는데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겠어서 직원들이 한번 가봤었거든. 근데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가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 근데 최고는 한번 경험해 볼만 하거든요. 공부 삼아서 왜 최고로 꼽히고 근데 별로면 별로인 대로 비판할 가치가 있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비싸고 그런데도 더 좋은 걸 원할까? 막 크랩 24라고 하는 뷔페도 돈이 막 20만 원이 넘어가고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사람들이 더 비싼 뷔페를 가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어쩐다 해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래되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저렴한 음식을 되게 많이 먹고 그래. 근데 실제로 가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렴한 음식도 엄청 많고 평균 임금도 지금 최저임금도 거의 일본이랑 우리랑 합하면 우리가 쪽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보는데도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정말 극단성을 오히려 돈 많이 쓰는 부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더 휘황찬란하게 더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평범한 서민들이라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지만 오마카세 가서 한번 또 고급진 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게 가능한 거야. 평소에 좀 돈을 아끼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은 높은데 내가 그만큼 할 자신 없어. 그리고 언제부턴가 굉장히 남을 비웃고 막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면 내가 쟤네 까내리면 내가 저 셰프보다 나은 것 같고 이번에 어떤 브랜드가 런칭하면 내가 그거 까내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상상을 하거든. 망상이죠 일종의. 그래서 온라인에서 까대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고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내가 쟤만 까면 내가 쟤보다 괜찮은 듯 하면서 착각을 해. 인간이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할 때도 되게 실감나게 하다 보면은 그 거짓말을 믿어버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진짜 그렇게 문제가 생긴 줄 알아. 이게 지능이 딸리고 약간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한 애들일수록 이게 심하거든. 나도 몇 번 당해봤거든. 내가 어떤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사줬어. 막 몇백만 원치 이렇게 돈도 다 내고 막 내 월급 받은 걸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보러 나중에 돈 가지고 유세 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기가 찼거든. 처먹을 때는 존나 고맙다고 처먹더니. 그러니까 인간이 이래. 근데 걔는 좀 소시오패스 같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소시오패스적인 게 내가 거짓말 너무 잘해가지고 리플리 증후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내가 손절을 하길 잘했는데 문제는 그런 애들도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근데 알고 보면 지가 그지같이 산 거고 알려줘도 안 한 거는 본인인데 보면은 자기가 그 집골로 산 거는 이건희 회장 때문이래. 막 이런 생각이 많지.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게임을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서 하나하나 진짜 매력적인 컨셉트를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을 정의해서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다음 게임도 더 잘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기존에 많은 친구들이 뭐 5천도 만들고 6천도 만들고 7천도 만들고 8천도 만들고 지금 이 힘든 IT 업계 시장에서도 계속 고연봉자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지만 더 잘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돈으로 바꾸면은 탐욕이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 1,0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었는데 2,000억을 더 벌겠대. 그러면 저 새끼 탐욕이 많다고. 이런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도 탐욕이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자 하고 더 발전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돈에 집중해서 사업가들은 돈에 집중해서 돈에 몰빵을 때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탐욕적이고 나쁜 건 아니거든. 부자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되는 걸 못 봤어. 아니면 위선자거나 본인은 돈을 존나게 많이 벌면서 사람들한테는 아 그대로 아름다워 너는 뚱뚱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맞아, 뚱뚱해도 아름다울 수 있고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회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살을 빼고 싶은데 그거를 잘 못 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핵심이거든. 그 사람이 내가 살 빼는 걸 원하는데 못 빼는데 그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닌 거지.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도 내가 살이 찌고 막 그렇긴 한데 난 그냥 내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러면서 막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건강 관리하고 사는 게 나한테 딱이거든. 음식마저도 내가 제어하고 싶진 않거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그대로 아름답다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먹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아이돌들도 뚱땡이 아이돌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사회에 있는 함정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인간은 뭘 하든 극단적인 걸 원하고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라서 심지어 노에스QL도 한번 나왔던 데이터베이스가
완전 리뉴얼 되면서 새로운 자료 구조 계속 붙어서 나오고 새로운 거 또 넣고, 원래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던 포지셔닝이 완벽히 구분이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막 카산드라도 뭐 초반이나 몽고DB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냥 되게 NoSQL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웃긴 건 NoSQL 데이터베이스가 RDBMS의 특성을 되게 벤치마킹하면서 CQL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또 쿼리문을 또 가져가는 방향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반대로 RDBMS는 사실 분산할 때마다 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었단 말이지. 근데 또 분산에 특화해서 또 여러 기술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각자의 기술도 굉장히 극단성을 취하면서 간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뭔가 잘한다는 거는 결국엔 극단성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지. 그 극단성에 집중하려면 핵인싸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방구석에서 코딩하는 게 훨씬 더 극단적이고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주류 사회에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요새 사회에 인정받는 변호사나 의사나 다들 방구석에서 엄청나게 공부하는 게 일상이야. 내가 의사 형들을 되게 많이 알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부터 어쩌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진짜 보면은 그 의사가 돼서도 병원 막 3-4개씩 운영하는 이런 의사 형들 있거든. 체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형들도 보면은 주말에 카페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 토요일까지 계속 계속 잘하고, 그러는데 계속 공부하더라. 주말마다 맨날 세미나 가고. 의사들도 게으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미나 가서 새로운 시술법이나 새로운 막 이런 거, 여드름 학회 이런 거 있거든. 그런데 가서 막 더 시술 배워오고, 막 그런 거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막 인맥 쌓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나 그거 보면서 느꼈어. 와, 의사가 되면은 꿀 빨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고객들도 까다로워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별 그지 같은 소리 하면 여기 병원 별로다 하면서 옮겨버려. 얼마나 까다로운데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최신 시술, 최신 어떤 그런 것들에 항상 집중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고객이 까다로워. 여러분들도 까다로운 고객일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산자로서 과연 그 까다로운 고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레파토리 있지. 이렇게 잘 못난 사람들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 웃긴 게, 잘 못났으면 또는 더 노력할 생각 없으면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들이 정직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피해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인 게, 회사가 내 가치보다 적게 주거나 하면 바로 이직하는 게 근로자야. 근로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내가 지금 이직했을 때 비슷한 급이나 비슷한 느낌으로 못 간다 하면 노조 만든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귀족노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는 왜 학원 원장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되게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존나 냉정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사실 그것보다 그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개발자가 더 중요한 거고, 나는,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학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입장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시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친구들이 막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 사람들 우쭈쭈쭈 하는 영상 보면 발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머치하게 강해져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투머치하게 개발 잘한다고 너 너무 과한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리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이쪽은 깊이감이 너무 되게 깊이 있어서 자기 아는 만큼 깊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학생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깊이감 있게 못 볼 때 많이 혼내거든. 특히나 이제 최고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게 결국엔 그 사람이 이제 장기적인 깊이를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연봉이나 어떤 어려운 작업할 때 티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국 사회에 나처럼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한국 사회에 안 먹히는 거 알아. 그리고 그걸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지. 나 옛날에 칭찬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말 이쁘게 한다고. 그거 다 가식이었거든, 사실. 근데 내가 이제 좀 전문가가 되고 나서 남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게 없어지고, 능력이 없으면 아부라도 해야지. 근데 능력이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아부를 안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잘해진 거지.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후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제가 막 어떻게 막 저 높은 팀장 필요 이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봐줬어, 잘못됐어,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타인 중심적으로 보고, 우리는 모두 장인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 맛없는 집 안 간다니까.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이유가 맛의 평균치가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사는 거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냥 진짜 대충 살고 막 연금 받고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살거나, 그리고서 불만 없이 살거나. 근데 아니면은 진짜 잘해지던가, 사람들이 까다로운 거 맞춰주는 사람들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 거지.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사람들한테 야 너 강제로 저기 불쌍한 집에 가서 맛없는 음식 먹어, 네 돈 내고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들 수준이 선진국이 되면서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강해지거나 그냥 약해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90년대 그 아저씨들의 무식한 감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왔어. 오히려 90년대 8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솔직히 꿀 빨았지. 그냥 취직 막 되고, 실제로 50대 형들이랑 내가 친한데 그냥 전문대 나와도 막 신한은행 이런 데 막 가고 막 그랬었대. 그 지방 전문대인데도. 되게 그 신한은행 지금은 가기 존나 힘들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었대. 그래가지고 자기 동기들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제 다니고 있다고, 거의 이제 명예퇴직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행이라는 게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지. 아무튼 모든 문제는 서민들의 평균 수준이 높아져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면 너무 감탄스럽잖아. 한류 아이돌도 진짜 너무 춤도 잘 추고, 진짜 내가 국뽕이 차오르는 게 태국이나 이런 데도 한식집 엄청 많이 늘었고, 그 어디 가든 한식집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 내가 10년 전, 한 18년 전? 맨 처음에 태국 갔을 때는 한식집이 진짜 막 그 동대문 이런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 옆에만 있고 막 그랬거든. 카오산로드 이런 데만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여기 한국 사람들 별로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근처에도 한식집이 아마 두세 개씩 있어. 와, 이제 브라보더라. 한국 뷔페, 뭐 바비큐 뷔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보편적이 되면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근데 그게 다 뭐야? 아이돌 때문에 그러잖아. 그리고 한류 컨텐츠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까다롭게 컨텐츠를 평가하고 아이돌을 평가하니까 전 세계에서 열광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우리도 전 세계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안 먹힐 이유가 없다고. 실제로 영어가 좀 문제지, 뭐 가서 진짜 일 잘하는 친구들 많아. 틴노바 출신 친구들도 해외 업무 하면은 다 괜찮은 평가받고 가는 경우도 많고, 아마 장기적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해외 가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아. 지금 애초에 해외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먹히는 틴노바 개발자를 만들려는 게 장기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파키스탄에서 갑자기 온다고 하면은 그냥 뽑아주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 경력 좀 쌓고 객관적인 좀 근거 좀 만든 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좀 쌓은 다음에 그래서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고, 일단 유럽 뚫은 다음에 유럽 본사에서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캐나다 뚫은 다음에 캐나다 본사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이런 루트가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